안녕하십니까. 시큐레터 대표이사 임차성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대규모 해킹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해킹 사건들이 일어나는 원인은 대부분 최초에 악성 이메일이 내부로 들어왔기 때문에 시작을 합니다. 국내 통계 자료에 보면 우리가 해킹 공격을 받았다고 하면 75%가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91%가 이메일을 통해서 해킹 공격이 시작됐다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킹 공격을 당했으면 당연히 이메일부터 먼저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럼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오는 대부분의 파일은 당연히 첨부 문서 파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부 문서를 통해서 공격되는 확률이 한 7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막아야 될 파일은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오는 첨부 문서를 잘 막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이메일을 통해서 문서 EXE 파일을 직접 받아서 실행도 해 보고 그랬는데, EXE 파일을 모르는 사람한테 받아서 실행한다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gmail이나 네이버나 기본적인 웹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서는 이렇게 EXE 파일을 기본 첨부하는 거를 기본 차단하고 있습니다. gmail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압축을 해서 파일을 보내도 내부에 이제 EXE 파일이 있으면 기본 차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EXE 파일이 내부로 들어오는 건 매우 위험하기도 하고 이거를 제대로 검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메일을 사용하려면 이메일로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서 파일은 기본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문서 파일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안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서 파일은 악성 코드 진단 솔루션이 잘 차단을 해 주는 게 중요한데, 그럼 저런 문서 파일을 진단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안티바이러스나 안티스팸, 이렇게 시그너처 기반 솔루션입니다. 기존에 해킹당한 사례를 보고 시그너처를 만들어서 더 악성 피해가 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솔루션인데요. 이 솔루션의 단점은 빠르게 진단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이게 새로 만들어진 악성 코드는 탐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쯤에 행위 기반 솔루션이 나왔습니다. 이 행위 기반 솔루션은 파일이 들어오면 시그너처가 없더라도 가상 환경에서 파일을 한번 돌려보고 이게 악성 행위를 하면 진단을 하는 솔루션입니다. 매우 시그너처 없이 탐지할 수 있다는 매우 좋은 솔루션인데, 이게 나온 지가 한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악성 코드 제작자가 이거를 우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악성 코드 제작자가 내가 지금 행위 기반 솔루션에서 동작하는 가상 환경인지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상 환경이면 동작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행위 기반 솔루션이 5분 정도 모니터링을 하는 거를 파악을 하고 한 2-3일 후에 동작하거나 혹은 3-4시간 후에 동작하거나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용자 행위 조건인데, 파일을 이렇게 문서 파일을 한 3-4페이지 정도 이렇게 넘겨보거나 이랬을 때 악성 행위가 일어나도록 하면 행위 기반 솔루션에서 행위가 안 일어납니다. 근데 크게 세 가지로 제가 나눴는데, 행위 기반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무한대로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행위 기반 솔루션에서 보완을 하긴 하지만 행위가 일어나고 나면 사실 조작할 수 있는 영역이 거의 무한대에 가깝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행위 기반 솔루션에서 악성 코드를 진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 기반 솔루션을 도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악성 코드 해킹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솔루션이나 마찬가지긴 한데요. 대부분 이제 보안을 잘 구성하고 있다면 시그너처 기반과 행위 기반 솔루션 두 개를 운영을 하다 보면 내부로 악성 코드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게 정말 악성 코드인지 분석가가 이걸 분석을 하게 됩니다. 분석가가 이 행위는 없지만 시그너처도 없고 행위도 없지만 이게 악성 파일인지 정상 파일인지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어셈블리 레벨에서 CPU 레지스터나 이런 거를 보고 이게 지금 행위가 정확히 있지 않더라도 이게 지금 악성 파일이냐 정상 파일이냐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술을 자동화해서 만든 게 저희 시크릿 솔루션인데요. 그러면 실행 파일은 이제 당연히 행위가 일어나지만 문서 파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행위가 일어난다고 잘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문서 파일도 악성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서 파일이 악성 행위를 할 수 있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서 파일 내부에 매크로란 기능입니다. 매크로는 마치 실행 파일처럼 동작할 수 있어요, 문서 파일이. 근데 매크로는 이제
이게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서 파일을 사용할 때 매크로가 있으면 경고 메시지가 한번 뜹니다. "매크로를 실행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뜨는데, 이 경고 메시지를 사실 떴을 때 사실 안 열어보면은 매크로 해킹당할 일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열어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매크로가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매크로가 들어왔을 때 이게 이제 해킹 공격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악성 매크로로 만든 코드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인제 정상적인 매크로로 한번 봅시다. 정상적인 매크로가 외부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하는 매크로예요.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쓰려고 만들었는데 요 외부 경로에 악성 파일을 넣어 놓으면 바로 이 매크로를 갖고 있는 문서 파일은 악성 파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 매크로를 갖고 있는 문서 파일은 악성이 될 수 있고 정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시그너처로 검사할 수도 있고 행위로 검사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대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만약에 되게 보안을 철저하게 하고 싶다면 문서 안에 있는 매크로를 CDR 기능을 이용해서 제거하고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상 기능을 이용한 해킹이고요. 두 번째는 수량은 많지 않지만 아주 가끔씩 들어오는 타겟 공격입니다. 이거는 비정상적인 익스플로잇을 이용해서 악성 행위를 하는 건데요. 이거는 폰트나 표 속성 혹은 머릿말, 꼬릿말에 취약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익스플로잇을 CDR로 제거하고자 한다면 한 폰트만 사용해야 된다. 완전하게 안전한 폰트만 다 사용하거나 안전한 표만 사용하거나 하나로 통일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면 문서가 정상 문서에서 많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CDR 기능으로는 이 비정상적인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익스플로잇을 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단은 악성 코드 수량 자체는 매크로나 인제 자바스크립트 들어온 확률이 많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다면 CDR로 매크로나 자바스크립트를 떼내고 재조합해서 받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익스플로잇 같은 경우에는 어셈블리 레벨에서 분석해서 이 익스플로잇을 갖고 있는 파일을 진단할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행위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환경이라도 익스플로잇이 일어나는 거를 인제 리버스 엔지니어링에서 진단을 하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요. 이런 디버거를 저희 가상 솔루션 안에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이 화면은 저 CPU 레지스터가 지금 cc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 cc라는 값이 2 이상의 값이 들어가면 바로 다음 스텝에서 exploit이 일어납니다. 취약점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부터 악성 행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저 취약점을 근본적으로 진단을 하려면 저 CPU 레지스터 값이 스택 오버플로우가 들어간 크기 이상으로 들어왔을 때 진단을 하면 저 취약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한다는 거는 CPU 레지스터 EIP를 이렇게 트래킹하면서 SH 체인이 감염됐는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는데 지금 이 시점은 힙에 쉘 코드가 들어가 있는 시점이에요. 아직까지 어크로벳 리더의 정상 기능이긴 하지만 안에 쉘 코드가 들어가 있는 기능입니다. 아직까지 정상 기능인데 분석가가 이 힙 안의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쉘 코드구나 아니다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힙 안의 내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NOP 슬레드가 있는지 판단을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익스플로잇이 일어난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비정상적인 데이터가 들어와서 원래는 저 CPU 레지스터가 힙 공간으로 갈 수 없도록 어크로벳 리더는 설계되었지만 이게 익스플로잇이 일어나면 힙 공간으로 가서 저 쉘 코드를 실행하면서 완전히 어크로벳 리더가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악성 행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익스플로잇을 이용한 악성 코드 공격입니다. 이런 공격들은 사실 매크로처럼 수량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한 달 동안 걸어 놓는다고 해서 이게 안 들어올 확률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격들은 매우 정교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1 년에 하나라도 제대로 탐지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제가 두 번째로 보여드리는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워드 안에 플래시 코드가 있는 겁니다. 이 플래시 코드 안에 취약점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 안에 이제 취약점을 일으키는 근본 포인트는 저 mp4 파일이라는 아주 작은 파일인데 이게 외부에서 다운 받아야지만 exploit이 일어나는 파일입니다. 문서 파일을 이렇게 만든 이유는 공격자가 행위를 하고 싶은 시점에만 행위를 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문서 파일을 만든 다음에 문서를 보낼 때 저 서버를 끄고 보냅니다. 그러면 행위 기반에서 행위 기반에서 저 문서를 열어보면 당연히 아무런 취약점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정상 문서로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부로 들어가서 문서라는 거는 실행 파일과 달리 이렇게 조작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문서 내용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리고 확대 생산도 됩니다. 이렇게 확대 생산됐을 때 해커가 저 mp4 파일을 받을 수 있는 저 서버를 키면은 그때부터 악성 행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문서 파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악성 문서 파일들이 이렇게 제작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서 파일은 일단 진단하는 시점에서 행위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리버스 엔지니어링에서 메모리 맵에 올려서 보면은 왼쪽에 있는 게 지금 정상적인 문서 파일이 쓰는 메모리 맵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이 지금 비정상적으로 힙 스프레이를 한 모습입니다. 저렇게 메모리를 과도하게 많이 쓴 경우는 아직까지는 정상 기능입니다. 정상 기능인데 문서 파일이 일반적으로 저렇게 프라이빗 메모리를 과도하게 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분석가들은 저 시점에서 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 안에 저렇게 쉘 코드를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NOP 슬레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 NOP 슬레드를 보고 악성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쉘 코드들이 많이 뛰는 주소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좀 더 타이트하게 NOP 슬레드를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맨 밑에 SH 체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다른 주소로 덮여 있는 화면인데 SH 체인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쓰다가 프로그램이 망가지면 비정상 종료되었습니다 메시지를 띄우고 죽는 그런 프로그램 경로예요. 근데 거기를 다른 주소로 바꿔놨기 때문에 어크로벳 리더는 비정상 종료되었습니다 메시지를 띄운다고 생각하지만 그다음부터는 이제 악성 행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 시점에서 SH 체인이 감염됐는지 저걸 판단하고 악성 코드를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 파일을 쓰지 말아야 될 API를 콜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디버거 상에서 악성 코드를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를 진단하는 기술이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분석가가 분석하는 거를 자동화시켜서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환경에서도 악성 코드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고요. 솔루션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1세대에 시그너처 기반의 안티바이러스 제품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뭐 안티바이러스 제품이 무용하다는 건 아니고 매우 효과적이고 매우 좋은 제품입니다. 근데 이거 자체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행위 기반 솔루션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시그너처 없이도 한번 탐지해 보자.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실행 파일은 무조건 행위가 있기 때문에 행위 기반 솔루션에서 실행 파일 진단하는 거 매우 효과적이고 좋은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 최근 들어서 들어오는 해킹 공격의 처음 시작점은 문서 파일이라고 했잖아요. 비실행 파일은 말 그대로 비실행이기 때문에 행위가 없는 게 정상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행위를 일으킵니다. 근데 행위가 없어도 진단을 해야 되는데 행위 기반 솔루션을 돌려도 행위가 없으니까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술로 저 비실행 파일들에 대해서 행위가 없어도 어셈블리 레벨에서 악성 코드를 진단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저희 시크레터 솔루션은 어셈블리 레벨에서 악성 코드를 진단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어셈블리 레벨에서 진단을 하기 때문에 기존 보안 솔루션보다 압도적으로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회 기술 탐지 차단은 문서 파일은 원래 매크로를 제외하고는 행위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익스플로잇이 터지고 나서 쉘 코드를 실행하고 나면 무한대의 행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나 쉘 코드가 실행되고 나서 행위의 다양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익스플로잇이 터지기 전에 여러 가지 메모리 맵을 통해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요런 행위를 무해화하는 거에 대해서 영향을 되게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이 지금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는데 다양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신러닝이나 TI나 뭐 동적 기반, 시그너처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악성 코드를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 자체가 이런 다양한 기술로 악성 코드를 진단하는 기술을 가지고 이메일 구간에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티 스팸과 메일 서버 사이에서 정상인 경우에는 바로 패스를 해주고 악성인 경우에는 들어가기 전에 바로 격리를 해주고 담당자한테 리포트를 보내주는 게 SLE라는 이메일용 제품입니다. 저 이메일용 제품은 크리니티라는 스팸 솔루션과 함께 연동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고객 적용 사례인데요. 직원 수가 한 4,000명 정도 되면은요. 한 달에 중복 제거하고 악성 코드가 한 48건씩 들어오는데요. 이 중에서 시그너처로 진단하는 게 8건, 언노운이 40건입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기존에 몰랐던 악성 코드가 한 달에 40건씩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인지를 하게 되면
"나 인제 솔루션 그만 쓸래."라고 하면 다음 달부터 40 건씩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몰랐던 악성 코드를 40 건씩 인지하게 된다는 건 매우 의미 있는 일이고요. 보안 담당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죠. 근데 보안 솔루션을 걸어보면 우리가 실제로 내부로 악성 코드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악성 코드를 많이 받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업무를 하는데 큰 지장이 없었지?"라고 인제 의문을 갖는 고객분들도 계신데, 대부분의 악성 코드가 은닉 모드로 동작을 하고요. 아주 적은 수의 악성 코드가, 정확히 말하면 해커가 알려주는 악성 코드, "너 해킹 당했어?" 라고 알려주는 악성 코드, 랜섬웨어나 뭐 파일을 포맷시키거나 이런 거는 좀 확률로 보면 더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해킹을 당했다고 인지하는 시점은 협박을 받거나 아니면 갑자기 랜섬웨어로 감염이 되거나 이렇게 해커가 알려주고 싶은 시점에 알기 때문에 실제로 악성 코드는 많이 들어오지만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인지하게 되면은 왜 솔루션을 사용해야 되는지 당위성은 분명히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솔루션이 이메일뿐만 아니라 망연계나 게시판 쪽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는데, 가운데 망연계 쪽에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 볼게요. 망연계 같은 경우에는 내부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내부의 중요 자산이 뭐 랜섬웨어로 감염되거나 이러면 엄청나게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아예 네트워크가 안 되도록 분리를 해 놓은 시스템입니다. 근데 망연계 솔루션을 통해서 실행 파일은 기본 차단이 되지만 문서 파일은 내부로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문서 파일이 내부로 들어가서 악성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앞단에 망연계 솔루션을 통해서 들어가기 전에 안티바이러스로 시그너처 검사를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언노운 디텍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언노운 디텍션을 하려면 이 행위 기반 솔루션을 걸어야 되는데, 행위 기반 솔루션을 걸었을 때 문제가 뭐냐면, 행위 기반 솔루션이 보통 5분 정도 걸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망연계는 내가 PC를 2대 쓰면서 내가 보내고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게 5분 정도 기다리려면 엄청나게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망연계에 언노운 디텍션 솔루션을 걸려면 1분 안에 결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언노운 디텍션 제품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웹 공용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다큐멘트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나 생보사 같은 사이트에 민원인들이 다큐멘트를 올립니다. 그러면 담당자는 반드시 민원인들이 올린 다큐멘트를 봐야 돼요. 보고서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근데 누구나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저 게시판에 EXE 파일은 당연히 안 올라가겠죠. 근데 문서 파일이 올라갔을 때 악성 코드를 진단해 주는 기술로도 저희 솔루션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랩에 SSL 가시성 장비가 있어요. 여기 통해서 외부로 SSL 암호화 통신하는 것들도 저희 솔루션을 연동해서 악성 코드를 진단하는 콜라보 제품도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청에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제 구독형 SLES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루션을 이렇게 설치하지 않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저희 이메일에 그 MX 레코드만 바꿔주면은 바로 저희 구독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작은 중소기업들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서비스입니다. 이 솔루션은 클라우드에 아이디 센터나 클라우드에 있고 MX 레코드만 바꿔주면 저희 아이디 센터에 거쳐서 들어가게 됩니다.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보안 담당자들도 대부분 없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메일이 꼭 악성이든 정상이든 안 오는 거에 대해서 되게 크리티컬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SLES 서비스는 저희가 악성으로 탐지했더라도 차단은 하진 않습니다. 무조건 다 보내주는데, 다만 SLES 서비스는 악성으로 탐지가 되면 경고 메일부터 먼저 보내줍니다. 경고 메일 먼저 보내주고 그다음에 메일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경고 메일이 있으면 이 파일은 악성 파일이기 때문에 안 열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이메일이 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게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서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악성 코드는 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차단을 할 수 있지만 URL이나 사기성 메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어디로 계좌 이체 시키라든가 아니면 해커가 방금 만든 URL이라든가 IP라든가 IP 주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차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건 사기성 메일은 악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KT랑 연동해서 KT에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 그거를 인제 사기성 메일이나 악성 URL을 탐지해서 저희 솔루션과 연동해서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로도 비즈니스를 계속 확산을 하고 있는데요. 악성 코드는 국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공통적으로 모든 회사들은 이메일을 사용하고
모든 회사들은 이메일을 통해서 악성 코드를 가장 많이 받습니다. 저희가 사우디 국책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도 받고 사우디에서 서비스를 론칭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를 먼저 론칭을 해봤더니 한 일주일에 20개씩 몰랐던 악성 코드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말레이시아에도 연동을 했는데 연동하자마자 한 달에 한 2,000건 정도의 악성 코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악성 코드는 실제로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걸어보면 악성 코드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malware 디텍션 비즈니스는 국내에 국한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클라우드로 서비스할 수 있고 막상 이메일에 연동해서 걸어보면 우리가 몰랐던 악성 코드를 매우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이메일을 통해서 악성 코드를 실제로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차단하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솔루션이 있지만 악성 코드 해킹 공격을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메일 보안을 할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저는 실행 파일을 기본 차단하자입니다. 이메일로 들어오는 실행 파일은 지메일이나 네이버에선 기본 차단하지만 기업 메일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매우 위험한 행동이고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성문 열어놓고 싸우는 것과도 같습니다. 내부로 이메일 통해서 실행 파일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거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도 없고 이거를 어떤 솔루션을 걸다 하더라도 실행 파일이 계속 들어오면은 다른 데서 싸우더라도 여기서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통해서 악성 코드가 가장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행 파일은 기본 차단하는 거를 권고드리고요. 우리가 실행 파일은 꼭 받아야겠다라고 하면 네이버나 뭐 지메일,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용하는 인증서로 서명된 거기서 꼭 만든 그런 실행 파일만 받고요. 내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내부 인증서로 승인된 파일만 받으시면 그 큰 불편함이 없이 실행 파일을 통해서 악성 코드에 감염될 확률이 그렇게만 하신다면 거의 완벽하게 보완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올 수 있는 파일은 비실행 파일밖에 없습니다. 문서 파일이 대부분이고요. 이 비실행 파일을 잘 막는 게 그다음부터는 중요해지는데 이 비실행 파일 중에 문서 파일이 악성 코드를 할 수 있는 악성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먼저 정상적인 기능, 매크로 같은 기능을 이용해서 악성 행위를 하는 것과 두 번째 익스플로잇을 이용해서 하는 것. 정상적인 기능을 해서 하는 거는 CDR 기술을 도입하면 이런 매크로나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금 불편하긴 한데 CDR을 도입하면 이 문서의 정상 기능을 이용해서 악성 행위를 하는 건 제거할 수 있고 나머지 이제 남은 거는 익스플로잇입니다. 수량은 많지 않지만 정말 타겟 공격 그런 것들은 이 폰트나 이런 곳에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어셈블리 레벨에서 차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실행 파일 기본 차단, 매크로, CDR로 제거, 그 다음에 익스플로잇, 리버스 엔진에서 차단. 이렇게 하면 악성 코드에 공격받을 확률은 거의 극히 적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막아야 될 거는 이제 사기성 메일들입니다. 이거는 빅데이터로 정보를 가져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KT나 이런 쪽을 통해서 연동을 해서 그런 사기성 메일이나 URL을 차단을 한다면 정말 고객에게 훌륭한 서비스를 저는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저희는 2015년도에 창업을 했고 지금 사우디 국책투자기관이랑 산업은행, 우리은행, 한국투자파트너스가 메인 투자자로 해서 지금 누적 투자 금액은 한 130억 정도가 됩니다. 시리즈 B까지 클로징을 했고요. 대부분 우리가 투자받는 돈은 R&D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요 고객사는 뭐 부산은행,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공공기관인 우정사업정보센터, 그리고 자산관리공사 이런 주요 국가기관들에서 저희 솔루션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부터 이제 파트너 정책을 많이 정비했는데요. 저희 이제 총판 역할을 하고 있는 어빌리티 시스템즈나 그 T&D 소프트 등이 있고요. 저희 전략 파트너인 KT나 가비아, 모니터랩, 크리니티가 있습니다.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인증이나 CC 인증이나 여러 가지 특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솔루션, 저희 회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why 시큐레터가 좋은지, 왜 시큐레터 솔루션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로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진단율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이 언노운 디텍션을 하는 APT 솔루션의 진단율을 사기업에서 테스트를 한다면 신뢰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키사에서 공식적으로 진단율 테스트를 해서 진단율 10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단율 테스트에 대한 결과치를 가지고 있고요. 물론 진단율 테스트가 100%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파일을 다 악성 코드를 100% 진단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악성 코드 진단 기술에 대해서 많은
엔진들이나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단율에 대해서는 우리 많은 고객사들 통해서 입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진단 속도입니다. 보통 행위 기반 솔루션이 언노운 디텍션을 하려면 5분 정도 걸리는데 저희 GS 인증서에 보면 공식적으로 43초 걸립니다. 언노운 디텍션 하는데. 국내나 해외나 언노운 디텍션을 1분 안에 할 수 있는 제품은 저희 제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CC 인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저희 솔루션을 구매한다면 조달청에서도 구매할 수 있지만 저희가 그 혁신 제품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혁신몰에 들어가도 저희 솔루션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솔루션 혁신몰에서 구매를 하면 이 수의 계약으로도 제품을 구매 가능하고요. 그리고 정부 조달 예산의 1%는 혁신 제품에서 구매하도록 되어 있고 담당자한테 어드밴테이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보안 정책 강화로 인해서 금감원 산하의 모든 기관들은 APT 비대면으로 업무를 하려면 APT 솔루션을 수립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 솔루션으로 그 보안 정책이 이제 만족이 되고요. 그리고 클라우드나 소규모 기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비대면 공급 기업에도 선정이 됐기 때문에 한 연 200만 원 정도를 정부 지원을 받아서 저희 솔루션을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 회사에 대해서 Y 시큐레터에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거는 오늘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제가 좀 성격이 좀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책 소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리버싱 핵심 원리라는 책인데요. 저도 이 책을 보고 공부했었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이용해서 악성 코드를 진단을 하고자 하는 리버스 엔지니어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책을 많이 보실 겁니다. 정말 잘 쓴 책이고 좋은 책이고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보고 공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책의 저자분이 이승원 님이신데 저희 최고 기술 책임 시큐레터의 최고 기술 책임자로 계십니다. 그래서 전국에 리버싱 핵심 원리를 통해서 악성 코드를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진단하는 거를 연구하거나 보시는 분들은 저희 회사에 오셔서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넣었는데요. 어셈블리 레벨에서 악성 코드를 진단하고 나서 이거를 이제 그냥 거기서 끝낼 수도 있지만 저희는 디버거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버스 엔지니어에서 악성 코드를 진단한다면 그거를 저희 회사에 오셔서 저희랑 같이 엔진을 업그레이드하면 전 세계 모든 기업에서 그 기술로 악성 코드를 방어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리버싱을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이 저희 회사에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마지막 슬라이드를 이 슬라이드로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에서는 시큐레터의 SLE와 함께 이메일 보안을 책임지는 스팸 메일 차단 솔루션 스팸 브레이커 제품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시큐레터의 협력사인 크리니티의 임창환 수석입니다. 먼저 스팸 브레이커 제조사이자 메일 보안 전문 기업인 크리니티에 대한 간략한 소개입니다. 자사는 1998년 설립 이래로 이메일 보안 솔루션 구축 및 이메일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을 만 22년간 해오고 있는 메시징 전문 기업입니다. 잠시 후 소개해드릴 스팸 메일 차단 솔루션 외에도 이메일 서버, 이메일 아카이빙, 이메일 DLP 등 국내 벤더 중에서 유일하게 이메일 관련 풀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내 상용 이메일 서비스 가운데 최대 트래픽을 처리하고 있는 공직자 통합 메일 시스템을 비롯해 국민연금공단, 한국도로공사, 경찰청, 한국가스공사, 기초과학연구원 등 많은 수의 공공기관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융, 교육, 일반 기업 부분에서도 다수의 고객이 있으며 약 300만 명의 이용자들이 자사의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스팸 브레이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팸 브레이커는 국내 최초로 메일 보안 국제표준 기술 3가지, 즉 SPF, DKIM, DMARC를 모두 탑재하여 CC 보안 인증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고성능 엔진을 기반으로 어플라이언스 서버 기준으로
하루 최대 60만 건의 이메일을 처리할 수 있으며 사칭 메일을 비롯한 불법 스팸 메일들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메일 서버를 안정적으로 보호합니다. 또한 기술 지원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고객사마다 전담 엔지니어가 배정되어 1대1 다이렉트 기술 지원을 제공해 드립니다. 차세대 APT 보안 솔루션인 시큐레터사의 SLE와 스팸 브레이커를 결합한 구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팸 브레이커는 소포스사와 사이렌사의 안티바이러스 엔진을 기본 탑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티바이러스 엔진은 정적 분석을 기반으로 하기에 차단할 수 있는 멀웨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스팸 브레이커의 SL을 결합한 구성을 권장드리며 이를 통해 안티바이러스 엔진이 잡아내지 못하는 신종 익스플로잇과 알려지지 않은 공격, 즉 제로데이 공격까지 차단함으로써 이메일 보안의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스팸 브레이커에 SL을 결합한 구성으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라인 방식과 인터랙티브 방식의 구성이 가능한데요. 가장 보편적인 구성인 인라인 방식은 메일 플로우상에서 스팸 서버와 SL이 메일 서버가 일렬로 배치되어 스팸 브레이커를 통과한 이메일이 SL을 거쳐 메일 서버로 전달되는 구성입니다. 다만 SL에서 멀웨어가 탐지되면 해당 이메일은 SLE 내에 격리되고 관리자는 SLE에 접속하여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인터랙티브 방식으로 구성할 경우 스팸 브레이커에서 직접 SLE와 인터페이싱하여 멀웨어를 검사하고 멀웨어가 탐지된 이메일은 스팸 브레이커 서버 내에 격리 보관됩니다. 이렇게 인터랙티브 방식으로 구성하게 되면 관리자는 스팸 브레이커 관리 UI를 통해서 스팸 메일 차단 현황뿐만 아니라 SLE를 통해 차단된 멀웨어 메일 현황과 그 상세 내역까지 통합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SLE와의 인터랙티브 구성을 위한 전용 UI로 APT 필터 화면을 제공하며 SLE로 전달할 최대 메시지 크기, 최대 분석 시간, 분석 대상 이메일 유형, 멀웨어 발견 시 대응 행동, 차단 레벨 등 SLE 연동에 필요한 상세한 설정 항목들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스팸 브레이커의 특장점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스팸 브레이커의 서비스 상태와 시스템 리소스 현황, 필터링된 메일의 최근 추이, 탑 차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계 화면을 통해서 발신지, 필터, 바이러스 등 다양한 항목별로 좀 더 상세한 통계 데이터를 조회할 수도 있으며 수신 메일뿐만 아니라 발신 메일에 대한 항목별 통계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고 계신 화면은 스팸 메일을 차단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필터들의 설정 UI입니다. RBL 검사에서는 최대 6가지의 존을 지원하며 필터링된 이메일 메시지를 차단하여 격리하거나 SMTP 세션단에서 리젝트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메일 보안 국제 표준 기술인 SPF, DKIM, DMARC 검사에 상세한 설정들을 제공하며 국가별 차단 필터를 통해 특정 국가로부터 수신되는 이메일을 차단하거나 허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사 특성에 맞는 상세한 차단 규칙을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메시지 필터를 제공합니다. 이메일 서비스의 특성상 특정 상황에서 시스템끼리 이메일을 계속해서 주고받는 루핑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메일 루핑이 일어나면 스팸 차단 시스템과 이메일 시스템의 리소스 사용이 치솟게 되고 결국 서비스 장애까지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스팸 브레이커는 이렇게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이메일 루핑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기술을 기본 탑재하고 있어 안정적인 이메일 서비스에 도움을 드립니다. 자사는 국내 스팸 메일 차단 솔루션 벤더들 중 유일하게 웹메일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팸 브레이커와 자사의 웹메일 솔루션을 함께 운영하게 되면
자체 관제센터에서 수집된 멀웨어 정보를 스팸 브레이커로 배포하여 사용자 메일박스로 이미 유입된 악성 메일을 읽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유입된 악성 메일로 인한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웹메일의 받은 메일 목록에서 안전한 메일과 안전하지 않은 메일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아이콘을 배치하여 사용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안전 메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스팸 브레이커에서 수행한 발신자 인증 검사 결과를 활용하여 내려집니다. 스팸 브레이커는 타 시스템과의 연동을 위한 다양한 서버 API를 지원합니다. 특히 이메일 사용자 개인들에게 스팸 차단 내역을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하는 니즈가 있을 경우 이 API를 활용하여 보안상 안전하게 연동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타 스팸 차단 솔루션에서는 보안에 취약한 화면 임베딩 방식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와는 차별화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 외에 타 솔루션과 차별화되는 기능 몇 가지를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관리 기능으로서 SMTP 세션 현황과 메일 큐 현황을 확인하고 그 개수가 특정 인계치에 도달할 경우 관리자에게 SMS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필터 부분에서는 설명드린 기본 필터 외에 SMTP 레벨의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필터를 지원하며 SMTP를 통한 무작위 인증 공격과 대량 메일 공격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차단하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또한 주 도메인과 연결된 가상 도메인, 주 메일 계정과 연결된 가상 이메일 계정에 대한 매핑을 지원하고 개인 사용자별로 필터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등 유연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리자 로그인에서 접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이디 패스워드 인증 외에 OTP를 통한 추가 인증, 즉 2단계 인증을 기본 지원합니다. 어플라이언스 서버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3.2GHz 4코어 CPU, 1TB의 디스크, 8GB의 메모리를 기본으로 하여 스팸 브레이커의 최적화된 성능과 최적화된 시스템 보안을 갖춘 어플라이언스 서버입니다. 추가적으로 자사는 AWS, KT G클라우드와 같은 검증된 이아스 기반의 클라우드 스팸 차단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온프레미스 혹은 클라우드 중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언제든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팸 브레이커의 인증 현황입니다. 공인 인증 평가 기관으로부터 받은 CC 인증 EAL 2등급과 GS 인증 1등급을 보유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품질 성능 확인을 나이파로부터 받았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연 1회 이상의 성능 테스트를 실시하여 최상의 성능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 내 커뮤니케이션 혹은 기업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이메일은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업무 도구입니다. 동시에 기업이나 기관의 정보를 탈취할 수 있는 공격 수단으로서 이메일은 꾸준히 1위를 마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람이 봐도 골라내기 어려운 사칭 메일, 이를 통해 유입되는 익스플로잇과 랜섬웨어로 사용자들은 여전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보안감사기관에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스팸 차단 시스템과 메일 시스템을 대상으로 사칭 메일을 차단하기 위한 메일 보안 국제 표준 기술인 SPF, DKIM, DMARC의 적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며 스팸 브레이커는 이 표준 기술들을 모두 사용하여 사칭 메일들을 99% 차단합니다. 더불어 스팸 브레이커는 발신 메일에 대한 DKIM 서명을 기본 지원함으로써 외부로 발송되는 이메일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효과와 함께 수신축으로 하여금 이메일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발신 메일에 대한 DKIM 서명 기술은 타 스팸 차단 솔루션과는 차별되는 스팸 브레이커 고유의 기능입니다. 보이는 화면은 최신 전자우편 보안 감사의
체크리스트 탑 10입니다. 사측 메일 차단 기술 적용, 메일 송수신 구간에 TLS 1.3 보안 채널 지원, 2차 인증 적용, 웹 구간 암호화, 발신자 국가 표시, 악성 메일 신고 등 다양한 보안 감사 요건을 스팸 브레이커와 자사의 웹메일 솔루션을 통해 완벽히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요약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측 메일 차단을 위해 메일 보안 국제 표준 기술을 모두 지원합니다. 라이센스를 1년마다 구매해서 사용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스팸 차단 솔루션은 1년 단위로 라이센스를 갱신하는 형태이지만 이에 반해 스팸 브레이커는 라이센스 1회 구매로 영구 사용이 가능합니다.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며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 now live in a globalized world. The online network is the engine of modern life. By accessing online through network-based applications, you can access anywhere around the globe 24/7, making our e-business life beyond imagination. Web, database, VoIP, and email are known as the four main gateways of applications. However, these gateways can be corrupted by hackers who try to penetrate your business using malicious codes. This is why MonitorApp was launched. MonitorApp provides total security solutions for applications. Normally, the communication between end user and web server consists of various transaction traffic. MonitorApp, using its state-of-the-art proxy technology, is able to analyze this traffic without service latency. Hackers will send corrupted traffic to web servers using bots and malicious code. MonitorApp will detect the malware and filter the traffic before sending it to the web server, securing it at all times. In such a way, MonitorApp allows you to distinguish normal users from hackers who will try to attack your system. How? By fully understanding the application layer. This is what we call Application Insight. With Application Insight, MonitorApp provides 7 solutions that secure the application layer. Application Insight WAF, a web application firewall, which protects your web application server. Application Insight WFP, a web fraud prevention solution that protects your website from brute force attack. Application Insight SWG, a secure web gateway which allows users to visit websites safely without getting infected. And Application Insight SVA, a SSL visibility solution, which provides visibility to SSL traffic, securing your infra from being attacked by hidden malware. Application Insight DFW, a database firewall that protects your database from intrusion by strong user access control. Application Insight SEG, a secure email gateway that detects and blocks malware attached to emails. Application Insight VFW, VoIP, firewall that secures your audio communications via internet. MonitorApp solutions are equipped with their own basic standardized system AIOS platform, Application Insight Operation System. AIOS platforms analyze application packets and transfer them to a proxy engine. With AIOS platforms, MonitorApp provides 5 technologies to secure your applications. First is high-performance proxy. With complete analysis in web, database, VoIP applications, MonitorApp is capable of providing stable and high-level inspection. Second is adaptive profiling technology. With a self-learning algorithm, MonitorApp is able to analyze normal traffic and distinguish it from abnormal traffic. Third is correlation technology. This technology enables MonitorApp to trace back to the initial user by analyzing events between web and databases.
Fourth is threat intelligence. Adding intelligence to security, MonitorApp is capable of defending your system from organized hacking attacks with immediate responses by sharing information based on vulnerabilities and behavior analysis gathered worldwide. Lastly, cloud security. With optimized cloud technology, MonitorApp provides cloud-based application solutions. With these technologies, MonitorApp has been conducting overseas business in Thailand, Malaysia, China, Vietnam, Indonesia, and many more since 2009, establishing a Japanese branch in 2016. With over 2,500 clients worldwide, MonitorApp will protect your business from growing threats with state-of-the-art technology and stable service. MonitorApp, we secure and accelerate your e-business. 안녕하세요. 모니터랩 영업대표 유정우 팀장입니다. 우선 시큐레이터 시큐리티 서밋 2021에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모니터랩이 시큐레이터와 함께 보안 솔루션 협업을 통하여 여러분들께 모니터랩 제품을 소개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오늘 발표는 제가 모니터랩의 간단한 회사 소개와 웹 보안의 필요성,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인사이드 와프의 소개 및 특장점까지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의 필요성부터 마지막 시큐레이터사와 콜라보한 제품의 시연은 저희 기술 파트장인 김무성 파트장이 진행하여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모니터랩 회사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랩은 2005년도에 설립하여 웹방화벽 개발을 시작으로 13년도에는 유해 사이트 차단, 15년도에는 SSL 가시성 솔루션을 출시하였고, 18년도에는 자사 제품군을 클라우드화하여 아이온 클라우드 제품 등을 출시한 개발 회사이며, 핵심 기술로는 프로파일링 기반의 웹 서비스 보안 시스템, 그리고 투명 프록시 시스템 및 패킷 처리 방법 등의 다수의 기술 특허를 등록한 프록시 기술이 글로벌사에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는 기술 중심의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프로덕트 맵을 보시면 모니터랩은 신속하고 안전한 어플리케이션 전송을 보장하기 위해서 고성능 어플리케이션 프록시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가속 기술과 어플리케이션 보안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통합 어플리케이션 보안 기업이며, 제품군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클라우드군에는 AI 와프 VE, 아이온 클라우드, 그리고 서버 사이드인 AI 와프와 AI SVA, 클라이언트 사이드인 AI SWG가 있습니다. 제품 설명은 뒤쪽에서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랩의 제품을 사용하고 계신 고객사는 공공, 금융, 통신 서비스 등 총 3,500개 이상의 고객사에서 사용 중이며, 이와 같이 많은 고객사들이 기술력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저희 모니터랩 제품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많은 고객사들이 모니터랩의 기술력과 전문성에 믿음을 가져주셔서 회사의 매출 성장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모니터랩은 약 4년 이상 매년 25%의 높은 매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모니터랩의 두 가지 제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제품인 웹방화벽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웹방화벽을 설명하기에 앞서 웹 보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회사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웹으로 이루어져 있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죠. 접근이 가능한 클라이언트는 정당한 목적으로 접속하겠지만, 만약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해커가 접근한다면 보안 사고가 발생하여 금전적인 손해나 회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을 보시면, 정당한 권리가 없는 자, 정보통신망에 접근, 침입을 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정보통신의 시스템, 설치, 운영 등 기술적, 물리적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같이 법적으로도 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보안 체계는 일반적으로 방화벽에서 시작되는데, 방화벽은 IP 포트로 네트워크 트래픽을 제어하지만 웹서버는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기 때문에 방화벽으로 모두 통제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트래픽이 방화벽을 통과하여 IPS라는 보안 장비를 거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PS는 웹 트래픽만이 아닌 모든 트래픽을 검사해야 하기에 웹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은 제대로 검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예로는 OWASP 탑10이라는 대표적인 취약점이 있고, 다양한 변종 공격이 가능한 웹쉘과 SQL 인젝션 공격이 있습니다. 방화벽과 IPS만으로는 웹서버로 들어오는 트래픽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트너에서 발표한 웹방화벽과 IPS, NG 파이어를 비교한 표입니다. IPS는 보시는 표에 표기되어 있는 것과 같이 웹 어택 시그니처와 웹 볼러빌리티 시그니처를 다수 보호할 수 있지만, 웹방화벽은 오토매틱 폴리시 러닝 이후 항목들에 대하여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표에서도 나타나듯이 네트워크 보안 구간이 웹방화벽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웹서버는 항상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해킹 사고에는 웹서버를 통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격에 악용되는 취약점은 보통 웹서버 자체적으로 발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과 많은 비용, 그리고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웹방화벽은 이런 취약점을 장기간으로 노출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지속적인 자동 업데이트를 통하여 새롭게 만들어지고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고객사에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 도입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니터랩의 웹방화벽 제품명은 Application Inside WAF, 이를 줄여서 AIWAF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AIWAF의 소개 및 특장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WA 제품군입니다. AIWAF 100장비부터 8000장비까지 라인업이 되어 있고, 기능은 모두 동일하며 하드웨어의 스펙과 성능 차이로 등급이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사별 제품군의 선택은 해당 수요기간의 웹 구간 트래픽 혹은 웹 트루풋의 수치를 확인하여 이에 맞는 제품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AIWAF와 마찬가지로 AISWG도 하드웨어 스펙과 성능의 차이로 나누어져 있고, 웹 밴드위스나 사용 유저에 따라서 제품 라인업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풀 트랜스페런치 프록시, 웹방화벽은 어플리케이션 단의 보안이기 때문에 가장 특화되고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프록시 기술입니다. 트랜스페런치 프록시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프록시지만 인터페이스에 별도의 IP를 부여하지 않아 구축 시 네트워크의 변형이 없고 장애율이 낮은 것이 특징이며, 들어오는 패킷에 대한 위변조 없이 서버 쪽으로 전달하며, 또한 안정성도 높은 것이 장점입니다. 논리적으로 봤을 때 보이지 않는 스텔스 모드로 운영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가장 선호하는 구성이기도 합니다. 사이버 트렛 인텔리전스 플랫폼 연동 부분입니다. 보안 규칙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CC는 Application Inside Cloud Center의 약자이며, AI 클라우드 기반으로 각종 웹방화벽의 패턴들과 악성 URL을 수집하여 차단을 지원하며 AICC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으로 모니터랩만의 고유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AICC로 인해서 모니터랩의 다양한 솔루션과 연동하여 완벽한 보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격자 IP에 대한 평판 정보 기능도 제공하고 있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 기반 언노운 어택 탐지 기능, 모니터랩은 숙련된 전문 위협 분석팀을 운영하고 있어 지금도 많은 양의 웹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AICC와 머신러닝 연동을 수행하여 이상행위 및 위협 탐지를 하여 알려지지 않은 공격 탐지를 할 수 있습니다. HTTP2 프로토콜 제어, HTTP 1.1 버전의 한계를 개선한 이 HTTP2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완벽한 파싱과 보안 기능을 지원합니다. 어댑티브 프로파일링 테크놀로지, 알려지지 않은 공격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AI 와프에서 자체 학습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호하고 있는 웹서버에 대한 정상적인 웹 요청 데이터와 응답 데이터를 프로파일링하여 비정상이라고 판단되는 데이터를 원천 차단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멀티 도메인 정책 및 트래픽 관리. 이 기능은 효율적인 도메인별, 서비스별, 품질 관리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메인별 차등적 정책 적용이 가능하며 도메인별 정책 세분화도 가능합니다. 오탐을 줄일 수 있는 기능이며 정책 운영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에 대한 완벽한 지원은 웹방화벽의 핵심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웹 트래픽은 이미 HTTPS로 전환되었고 현재도 전환되고 있습니다. SSL, TLS에 대하여 당연히 암복화 지원은 물론 멀티 도메인 인증서, TLS 1.3, 그리고 서버별, 알고리즘 목록 제어 등 유연하고 손쉽게 HTTPS 트래픽을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요청 응답 및 트래픽에 대하여 URL 리라이트 기능을 제공하고 이는 검색 엔진 최적화 및 사용자 환경을 개선하여 더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각종 웹 규칙에 부합하여 다양한 웹 트래픽으로 치요한 삽입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정 패턴만 오프하거나 룰별 차등 차단 페이지, 예외 URL 등 정책을 최적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된 보호 대상으로 HTTP 트래픽이 아닐 경우 자동으로 바이패스 시켜서 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옵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호 대상 웹 서버에 대하여 HTTP 헬스 체크 트래픽을 발생시켜 가용률을 체크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며 요청 및 응답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여 자체적으로 정책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정책 테스트 기능도 제공합니다. 모니터랩의 AI 와프는 다양한 구성 방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트랜스페런시 프록시, 포트 리다이렉션 모드, 스니핑 인라인 모드, 미러링 모드, 리버시 프록시 모드 등의 다양한 구성 방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포트 트렁크, 멀티 세그먼트, 액티브 스탠바이, 어싱크 렐레스 환경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유해 사이트 차단, AISWG 부분과 시큐레이터사와 연동 시연은 기술팀 김무성 파트장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발표하게 될 모니터랩 기술지원팀 김무성 파트장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수억 개의 UR에 대하여 머신러닝 기반으로 카테고리를 분류하고 있으며 그의 바탕인 AICC와 AISWG는 실시간으로 연동하여 카테고리를 분류합니다. AISWG는 자체적인 암호화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은 당연히 제공합니다. 또한 복호화한 데이터를 복호화하지 못하는 서드파티 솔루션에 전송할 수 있는 패시브 미러 기능이 있습니다. AI 와프와 마찬가지로 SWG는 HTTP 2.0을 완벽하게 파싱 지원합니다. 당연히 HTTP 2.0은 1.1을 완벽하게 호환할 수 있도록 저희는 보안 기능도 그와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SSL TLS 통신 표준 규격에 어긋나거나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으로 인해 복호화가 불가능할 경우 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서 파일을 포함한 요청 응답 데이터의 키워드, 정규식, 개인정보 등 마스킹 및 차단할 수 있는 DLP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비업무, 우회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1000개 이상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탐지 및 차단이 가능합니다. 해외 사이트 등 호비 많은 사이트 접근 등을 위하여 웹 트래픽 절감 및 서비스 응답 속도 향상을 위해 웹 캐싱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5대 웹메일인 구글, 네이버, 다음 등에 대해 키워드 제한, 원문, 로깅 등에 대해서 완벽한 통제를 지원하고 로깅도 완벽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악성 파일 분석 솔루션인 시큐레이터의 SLF와 API 연동 기능을 제공하여 웹을 통해 다운로드되는 모든 파일에 대한 분석 현황 및 악성 파일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악성 파일 분석 솔루션인 시큐레이터의 SLF와 저희 모니터랩 유해 사이트 차단 솔루션인 AISWG 간의 연동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화면은 AI SWG 4.0의 로그인 화면입니다. 제품의 로그인을 이렇게 하게 되면 AI SWG의 대시보드가 보이게 됩니다. 상단 메뉴바의 정책 부분으로 이동한 후에 좌측 하단 메뉴를 보시면 웹 TLS ATP가 있습니다. 이는 라이센스 유형에 따라서 해당 기능 활성화 유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AISWG의 웹 보안 기능인 웹 라이센스와 SSL TLS 트래픽을 암복화할 수 있는 TLS 라이센스, 그리고 제가 시연할 악성 파일 분석 솔루션과 연동할 수 있는 ATP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은 기능은 아주 많지만 근본에는 시큐레터 SLF와 악성 파일 분석 솔루션 연동 시연을 준비하였습니다. 좌측 메뉴에 보이는 ATP 메뉴가 있는데요. 악성 파일 분석 솔루션 연동으로 이동합니다. 처음 설정 시에는 악성 파일 분석 솔루션 연동이 사용 안 함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사용 여부를 사용으로 변경하면 보이시는 바와 같이 상세 분석, 간단 분석, 삭제 조건, 조치 설정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간단 분석은 정적 분석, 그리고 상세 분석은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이용한 동적 분석으로 보시면 됩니다. 삭제 조건의 경우 정상으로 판단된 파일과 악성으로 판단된 파일에 대하여 삭제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조치입니다. 탐지의 경우에는 로그만 표시되고 정상적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한 상태를 뜻하고, 차단의 경우에는 악성 파일이라 판단될 경우 다운로드를 차단하는 기능 설정입니다. 제가 사전에 미리 확보한 SLF의 URL 주소와 API 토큰을 입력하고 우측에 보이는 서버 검증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AISWG와 악성 파일 분석 솔루션이 서로 통신이 되는 상태인지 미리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연결이 성공적입니다. 이제 적용을 누르면 해당 설정은 저장이 된 상태이고 아직 적용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측 상단에 보이는 알림을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정책을 적용해 주시면 반영이 됩니다. 자, 여기는 임의로 제가 만들어 놓은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악의적인 해커가 일반 사람들이 읽어볼 수 있는 페이지나 게시판을 이용해서 악성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링크를 제가 업로드 해 놓았다고 가정을 합니다. 제가 미리 업로드를 해놨었는데요. 일반적인 사용자는 글을 읽다가 해당 링크를 통해 악성 파일을 보시는 바와 같이 실수로 다운로드를 하게 됩니다. AISWG는 해당 파일을 차단을 했고 차단 페이지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차단된 로그를 한번 보겠습니다. 탐지 로그는 실제 차단 동작을 한 로그가 실시간으로 표시가 되고, 파일 분석 로그는 SLF로 보낸 파일의 분석 결과를 확인 가능한 메뉴입니다. 탐지 로그를 보면 차단된 로그가 확인이 됩니다. 돋보기를 클릭하여 로그 자세히 보기에 들어가서 탐지 근거 옆에 해골 모양을 클릭하면 분석 결과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AISWG 악성 파일 분석 솔루션 연동 시연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큐리티사의 제품 연동 시연을 보여드리려 하여 제한된 시간으로 제품의 핵심 기술만을 간략하게 말씀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설명과 제품 문의사항은 따로 연락 주시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발표를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니터랩이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KT에서 정보보안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손용훈 팀장입니다. 오늘 AI를 활용한 정보보안 사례 소개, 그리고 KT에서 AI를 활용해서 만든
지능형 위험 메일 솔루션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보안 위협과 대응 기술의 변화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1세대부터 5세대까지 세대별로 보안 공격의 유형이 점점점 진화되고 있고 그에 따른 대응 기술도 당연히 진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티바이러스라든지 방화벽, 그다음에 IPS, 그다음에 샌드박스까지의 진화가 4세대까지의 진화라고 보면 5세대에는 공격도 지능화되고 그다음에 당연히 방어할 수 있는 솔루션도 지능화되는 이런 형태의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기술의 근데 한계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있는데 이런 숫자들은 다 악성 공격이 증가한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와 엄청난 퍼센테이지로 갖다 증가되고 있고 이러한 또 공격들은 진화되면서 기존에 있는 솔루션인 방화벽, IPS, 그다음 웹 게이트웨이, 샌드박스 솔루션들을 우회하며 새로운 위협으로 기업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AI 보안 적용 사례가 관련해 갖고 점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이제 관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이버 위협 정보를 기존에 있던 시그니처나 어떤 자료, DB 이런 것으로 갖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기반으로 보안 체계에 적용한 사례입니다. 예, 현재 보고 계신 SIEM이라는 보안 관제 기본에 있는 체계에 AI의 기능이 추가된 형태의 구성이고요. 이렇게 구성해서는 실제로 많은 양의 데이터와 많은 양의 이벤트를 사람이 일일이 보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추려내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제시해 주는 형태의 관제 사례가 점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악성 파일을 갖다가 자동 분류하는 것인데요. 디코아라는 곳에 AI 엔진을 통해서 악성인지 아니면은 정상인지 아니면 어노말리한 것인지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면 녹색 그림이 있고 빨간색 그림이 있고 보라색 그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게 겐드크랩인지 뭐 랜섬웨어인지 이것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시스템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발견해도 사실 발견하는 것보다 이것을 분류하고 DB로 정리하고 다시 그를 자료화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었는데 이것을 자동함으로써 굉장히 짧은 시간에 새로운 시그니처 TI를 만들 수 있는 사례입니다. 다음은 피싱 사이트를 판별하는 사례인데요. 여기 보시는 거에 보면 좌측과 우측에 URL 주소가 서로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좌측에 있는 URL 주소와 우측에 있는 URL 주소가 틀리지만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두 사이트가 동일한 사이트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람이 들어가서 직접 판단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AI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URL의 실질적인 URI 주소가 바뀌어도 동일한 피싱 사이트이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다음은 악성 코드가 감염된 단말이 사내에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술인데요. 사내에 있는 자석에 있는 PC들을 다 이렇게 구분해서 악성인지 정상 행위를 하는지 아니면은 그 전에 정상 행위를 했다가도 다시 악성 행위를 하는지를 이렇게 구분하는 시스템과 솔루션으로 주로 기존의 보안이 외부에서 내부로 침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집중했다라고 보면 이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기업 내에 있는 단말들이 외부로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부에 있는 것에 공격을 하는 것을 차단하는 또한 탐지해내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다음은 KT 보안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 드릴 텐데 지능형 위험 메일 분석 솔루션을 KT가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혼자 만든 것은 아니고 오늘 세미나를 주최하고 있는 시큐레터라는 곳과 함께 만들었는데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차별적인 기능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새 핫한 이슈가 되는 것은 뭐 스팸이나 기존의 뭐 안티바이러스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APT라는 공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업에서 불특정 다수로 계속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불특정 다수를 공격해서 얻어낸 정보를 가지고 특정한 대상에 집중해서 공격해서 정보를 유출한다든가 아니면은 금전적인 피싱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갖다가 발생하는 그런 기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넷플릭스의 화면입니다. 이러이러한 넷플릭스가 있고 이것을 업데이트하려면 뭐 내용을 누르고 고객한테 크레딧 정보에 대한 것을 입력하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구분해서 보여드리면 '야 이걸 누가 입력하겠나.' 싶은 생각이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내에 있는 건데요. 내용이 뭐 expired 됐다든가 아니면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근데 이런 것들이 보시면 다음이라는 굉장히 친숙한 로고와 내용이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다음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되게 많으신데 저희가 이제 기업에 있는 보안 담당자 분을 이렇게 만나 뵈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KT가 보안을 하시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KT는 보안을 갖다가 실제로 보안 업무를 한 지는 20년 정도가 됐고요. 여기 보시는 것 하단에 제일 좌측 하단에 있는 것처럼 맨 처음에는 이제 딜리버리 사업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안 장비, 특히 UTM이나 IPS 같은 네트워크 보안 장비에 대한 딜리버리를 많이 했고요. 한 16 년에서 18년 사이에는 저희가 인제 직접 제품을 만드는 벤더화 전략을 좀 했었는데 벤더로서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8 년도부터 19년 동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TI를 만들어 보자.'라는 것을 갖다가 전략 방향으로 세우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위협 정보를 계속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19 년도에 키사에 위협 DB를 판매하는 인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뭐 안랩이나 엑스게이트 같은 회사와 어떤 이런 위협 정보를 이렇게 시그니처로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그런 비즈니스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비즈니스적인 모델이 가능성이 보여서 '그럼 이걸 일일이 사람이 할 거냐?' 그것에 대해서는 효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AI를 적용해 봤고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신규 위협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을 저희가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KT AI 기반의 보안 역량은 AI로 DB를 분석하고 빅데이터 DB를 통해서 위협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추출해내는 역량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UTM에 적용하든가 아니면은 뭐 APT 솔루션에 적용했을 때 기존에 인제 단독으로 제공하는 솔루션에서 나타낼 수 없는 더 높은 탐지율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TM에 적용하는 것들을 갖다가 먼저 고민해서 잘 알고 계신 안랩의 TG 그 UTM의 IPS의 기능에 적용을 했고 지금 뭐 인제 2년 차인데 한 1,000여 대 정도의 실적을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사실 동일하게 인제 비슷한 선상에서 시작했던 것이 메일인데 저희가 메일을 검토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이 어 UTM은 고객사에서 한 대 정도 쓰지만은 메일은 고객사의 모든 유저들이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모든 유저가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보안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APT 솔루션에 대해서 검토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장 조사를 좀 했습니다. APT 솔루션이 어떻게 돼 있나 그랬더니 역시 인제 국내에 있는 시장 조사인데 파이어아이라든지 안랩이라든지 하는 회사가 국내에 거의 한 50%를 차지했고 나머지들이 한 50% 정도를 갖다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강점을 가지고 했는지를 좀 분석해 봤고 파이어아이라는 곳이 '이런 강점이구나. 안랩이라는 게 이런 강점이구나.' 하는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실제로 샌드박스나 그다음에 그 다양한 형태의 공격을 차단하는 APT 솔루션에 고객의 니즈를 다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하게 됐고요.
그중에 하나가 샌드박스 중심의 공격 탐지의 한계성입니다. 샌드박스가 행위를 분석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존에 있는 악성 코드를 분석하는 방식보다는 훨등히 나은 방식 중에 하나이지만 문제는 점점점 메일의 이용량이 증가하면서 처리해야 될 용량도 굉장히 증가하는 결국은 이제 기업에서 많은 돈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발생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슈와 그다음에 많은 처리량을 행위를 갖다가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이 시간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가 기업의 언맨 니즈였고요. 그다음에 지능화된 위협 공격이 이 샌드박스 형태를 계속 우회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그것을 활용한 공격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언맨 니즈 크게 두 번째는 기도입한 스팸 솔루션과 APT 솔루션의 통합 운영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어 기존에 국내에 보면 약 한 5천 개 기업 정도가 이 스팸 솔루션을 갖다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5천 개를 쓰고 있는 스팸 솔루션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양의 사실은 위협이나 알려진 정보들에 대한 위협은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스팸 솔루션에서 차단하고 있지 않은 신종 추가 위협에 대해서 APT 솔루션을 도입을 많이 하는데 이슈는 두 가지를 다 봐야 된다라는 단점. 그다음에 스팸 솔루션에서는 정상으로 판단한 것을 APT 솔루션에서는 악성으로 봤을 때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을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자 측면에서의 조금 어려운 점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동을 어떻게 할 건지 단순히 뭐 정보를 주고받는다를 떠나서 어떻게 판단할 거고 판단한 걸 기준을 어떻게 적용을 쌍방간에 할 건지에 대한 연동에 대한 부분이 두 번째의 가장 큰 언맨 이슈였습니다. 세 번째는 APT 솔루션을 도입하고 싶은 고객이 대기업에만 국한돼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이 피싱 메일이라든지 악성 메일이라든지 하는 것은 사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그 공격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MB 고객들, 규모가 작은 고객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중소형 용량의 APT 솔루션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APT 솔루션의 구축형 모델은 제일 작은 것이 거의 한 1000유저 수준입니다. 그러니 100명이나 50명 정도밖에 없는 요런 이메일을 갖다 사용하고 있는 중소 SMB 고객이 APT 솔루션을 통해서 메일을 안전하게 이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재 상황이고 그것으로 인한 언맨 니즈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앞에서도 소개해 드린 사항인데요. 피싱 메일이 계속 사실은 URI 정보만 바꿔가면서 계속적인 어 문제와 그다음에 금전적인 이슈를 갖다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존에 있는 방식은 URI 방식으로 계속 차단하다 보니까 해커들이 자동으로 이 URI를 바꿔서 공격하는 것에 대응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가 그 부분의 인제 마지막 네 번째 언맨 니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언맨 니즈 부분을 해소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위협과 공격, 특히 이메일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차별적인 어떤 시장과 솔루션으로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 KT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변종 피싱 URL을 탐지할 수 있는 AI 기술과 그다음에 실행 파일을 우회 공격하는 것을 저희는 샌드박스 형태가 아니라 AI 형태로 이런 실행 파일을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문서라든지 그다음에 꼭 샌드박스의 행위를 통해서 돌려서 봐야 되는 그런 기술, 그다음에 스팸 솔루션, 스팸 장비와 연동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역량이 없어서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찾아서 조인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떤 기업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솔루션사를 좀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뭐 한 8가지 정도의 어떤 것들의 솔루션이 좋은 인제 우리 KT의 역량과 결합해서 언매니지를 잘 해칭할 수 있을까를 해서 검토를 총 5개사를 검토했습니다. 뭐 제일 큰 이제 글로벌리하게 또한 국내에서도 높은 MS를 보유하고 있는 인제 파이어아이, 그다음에 국내 벤더 인제 총 4개를 검토했고요. 그중에서 그러니까 KT가 가지고 있지 않은 역량, 또 KT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필요로 하는 이제 파트너사를 찾게 됐고요. 보시는 우측에 있는 CQ 레터가 저희에게 가장 적합하고, 그다음에 언맷 니즈를 같이 저희랑 융합했을 때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 가능할 것 같아서 CQ 레터와 융합하는 것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달에 최초의 이제 보안 상품을 저희가 출시하게 됐고요. 우측에 있는 그림처럼 메일이 오는 것을 APT 솔루션이 검출할 때 저희 AI 플랫폼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얻은 정보를 통해서 직접적인 문서에 특화된 부분은 시큐레터의 솔루션으로, 그다음에 P 파일이나 피싱 URL은 KT의 기술로 안전한 메일을 갖다 제공하는 APT 솔루션을 출시하게 됐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KT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드리면, KT가 가지고 있는 역량은 AI 역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좌측에 있는 그림처럼 많은 양의 그 메일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일 한 45만 건의 메일을 분석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악성 파일을 유포하는 사이트 혹은 해시가 또는 이제 URI, 아니면 이제 첨부 파일 중에 실행 파일, 이런 것들을 분석해내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분석 시스템에서 보시면 하단에 잘 안 보이실 텐데, 이제 위협으로 갖다 분류된 정보를 찾은 거고요. 그 위협으로 분류된 정보를 우측에 보시면 AI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는 첨부 파일이 있으면 이 첨부 파일을 이미지 파일로, 디지털 이미지 파일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변경한 것을 AI 모델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그림의 녹색과 노란색인데, 노란색은 악성, 녹색은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이 노란색에 위치한 벡터 값에 가까운지에 따라서 스코어를 매기고요. 그 스코어에 따라서 얘는 뭐 랜섬웨어를 유포하는 파일이다, 아니면 얘는 뭐 겐드 트랩이다, 얘는 뭐 백도어를 이용하는 이제 파일이다, 이런 것들을 구분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용이한 거냐 아니냐를 갖다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긴 시간을 이제 연구하고 그걸 통해서 개발했습니다. AI가 사실은 굉장히 하이 테크놀로지의 기술로 보여지고 사실상 맞습니다. 하지만은 그 AI가 학습하고 인지하고 할 때까지 마치 어린아이한테 엄마라는 말을 한번 시키려고 하면 10,000번의 엄마라는 얘기를 들려줘야 되는 것처럼, AI가 성장하고 올바르게 악성 파일을 찾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인제 19년도에 저희가 트라이 했을 때 결과치였는데요. 이런 학습을 뭐 계속하고 있지만 19년도 5월 7일 날 겐드 트랩이 하나 들어왔고요. 거기에서 받은 이미지 파일이고, 그다음에 5월 28일 날 또 랜섬웨어 파일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5월 31일 날 또 랜섬웨어 파일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이미지 파일을 놓고 보면 사실은 다 틀립니다. 디지털 이미지 파일이 다 틀리다 보는데, 이것을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 데스넷 24라는 알고리즘을 저희가 이제 튜닝해서 AI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걸 탐지해서 비교해 봤더니 스텝 3에 보면 저기에 보면 위치의 벡터 값으로 찍혔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대해 놓은 게 그 옆에 있는 건데요. 노란색이 그전에 저희가 한 10만 개 정도를 학습시킨 데이터고요. 그 10만 개를 학습시키면서 그 노란 점이 이거는 악성이야
라고 판단하는 랜섬웨어, 악성이야라고 판단한 벡터 값이고요. 실제로 5월 7일 날 들어온 것이 그거에 바로 인접한 좌측 하단에, 그 다음에 5월 28일 날 들어온 것이 그 인접한 좌측에, 그 다음에 5월 31일에 이제 좌측 하단에 이렇게 표시한 것처럼 해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따로 들어왔고 이 디지털 이미지로 바꿔서 틀리지만 실제로는 다 똑같은 랜섬웨어를 유포하는 파일이다. 이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을 분류해냈을 때 그 정확도가 97% 이상 된다가 이제 저희가 요 나타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이제 앞에 설명드린 것은 P 파일, 그러니까 실행 파일을 분석한 거고요. 요번에는 이제 피싱 URL 사이트를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피싱 URL로 분류되어 있는 많은 데이터들을 저희가 학습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들어온 본문, 메일 본문에 있는 URI를 저희가 다 추출하면 그냥 추출한 URI를 가지고 분석하는 걸로는 사실 악성 아니면 혹시는 피싱 사이트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들어오면 저희가 자동으로 RPA 기능으로 해서 스크린샷을 찍습니다. 해당하는 URI에 접속해서 스크린샷을 찍고 그 그러니까 URI에 있는 파일이나 URL이나 정보나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수집을 합니다. 크롤링해서 수집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이 분석한 데이터들을 비교해서 기존에 있는 그 피싱 사이트와 유사도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사도에 따져서 여러 가지를 놓고 이것은 URI가 틀리지만 실제로는 동일한 피싱 사이트야를 구분해냅니다. 뭐 사실은 더 많은 정보를 같이 비교해서 하지만 그 자세한 내용은 사실 저희 이제 기술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그중에서 스크린샷을 통해 갖고 두 개가 동일한 사이트인지를 보는 거에 대한 정보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동일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실제로 그러면 저희가 판매했거나 판매한다면 이제 실적이 있는지인데 저희가 이제 K사에 실제로 판매를 됐고요. 실제로 지금 워킹하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저희 KT하고 시큐레이터가 같이 들어간 APT 솔루션에서 129건을 탐지하고 이것을 동시간대에 바이러스 토탈이라고 해서 글로벌리하고 굉장히 많은 이런 이제 솔루션사들이 있는데 그 솔루션사들이 공통으로 이것은 악성이야라고 정보를 올린 데보다 한 22건 정도가 훨씬 많이 탐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탐지하게 된 뭐 여러 가지 배경도 있지만 뭐 국내 솔루션과 그다음에 이제 국내 DB, 악성 DB, 그다음에 국내 DB라고 하는 것은 해외에서 국내로 공격하는 DB나 유형이나 패턴에 대해서 더 잘 분석할 수 있는 것들도 한몫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해서 이제 KT에서 시큐레이터와 동일하게 이제 같이 KT의 AI 역량과 그다음에 시큐레이터의 문서에 좀 특화된 APT 솔루션 이 두 개가 융합해서 기존 시장에서 APT 솔루션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은 추가적인 언맷 니즈를 해소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또 더 많은 솔루션, 그다음에 앞으로 더 좋은 솔루션을 결합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